이번 세션은 예고에 드렸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ISMS가 어떻게 다른지, 성공적으로 ISM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뭐가 차이가 있냐면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는 걸 좀 염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어떤 게 다른 거냐? 지금 보시면 제가 푸른색으로 해놓은 5가지 항목이에요. 저게 제일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네. 제일 중요한 요소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는 지금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서비스 메시, 네. 이뮤테이블 인프라, 그리고 선언형 API 이 5가지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잘 네. 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하나씩 그 로직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죽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또 배포를 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서비스 메시는 거기 이 비즈니스 로직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 모듈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컨테이너마다. 네. 예를 들어서 라우팅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고 네. 하는 것들이 다 관리 요소들이 모든 어플리케이션마다 각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의 레이어를 추상화를 해서 네. 통째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서비스 메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는 트래픽을 이리로 가게 해라.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걸로 끊어줘라.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뮤테이블 인프라는 이제 인프라에즈 코드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코드로 테라폼 같은 관리해야죠. 코드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네. 그래야 애드옥 형태로 어떤 컴피그가 올라가는 게 방지가 됩니다. IT 인프라 자동화. 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에는 SSH가 아예 열려 있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운영을 해요. 들어가서 뭔가 고칠 수 없게끔 고치려면 다시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라. 예. 아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맞습니다. 네.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설정을 했는지도 기록 다 남네요. 남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갈 때 이제 PR 리뷰 통해서 리뷰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내보내는 설정이 합당한지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언형 API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기존의 절차형 API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서버를 3개 띄우고 그 다음에 VPC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형태로 갔다 그러면 네. 그게 아니고 나는 10개의 컨테이너가 항상 떠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계속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는 70% 정도의 CPU 사용률이 되면 네. 5개 정도가 계속 유지되게끔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명령이 중간에 중단되면 네. 명령형 같은 경우는 네. 절차형 같은 네네네. 경우는 중단. 그냥 중단이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 내가 원하는 마지막 형상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재밌죠? 와. 네. 와. 오, 되게, 야. 되게 대단한데요? 와. 이야.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방향이다. 이제 이 방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네.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ISMS를 네, 하려면 맞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모두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기존에 그렇죠. 있는 레가시 환경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클라우드로 이식한 거는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냥 인프라 운영되는 그 환경만 달라진 것뿐.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사실 ISMS, ISO 27001, P, 그리고 PCI DSS, 27701 등등등 CSS 스타까지 해서 8개를 저희가 9개월 만에 저희가 인증을 전부 다 취득을 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를 들면 인스펙트 같은 게 취약점 점검하는 AWS의 모듈이에요. 네. 근데 취약점 점검 모듈을 서버가 예를 들어서 1000대 있는데 디플로이먼트를 한다 그러면 최소 2달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파악 어세스먼트도 해야 되고 에이전트도 설치해야 되고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SSH는 다 뚫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중간에 있는 방 복잡한데 네. 사실 매니지드 서비스 쓰면 30분만이면 다 디플로이 끝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회사에 조인했을 때 혼자였었거든요. 네. CIS 오긴 했는데 사다리 잡고 AP 달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런 동시에 주말에 제가 다 액티베이션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게 클라우드 기반의 네. 이런 컴포넌트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이런 걸 지향한다면 네. 이런 네이티브 시큐리티 컴포넌트를 사용해라.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보면 여기에는 지금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만 엔드포인트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림이랑 똑같아요. 아. 이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좀 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랑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는 그냥 동반자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을 어디서든지 붙을 수 있는데 네. 어디서든지 붙든지 간에 동일한 시큐리티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전환.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생각 안 하면 네.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Success Factor 2, 두 번째 제가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거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가야 된다. 네. 근데 보시면 굉장히 사스 앱이 많아요. 저희는 또 이렇게 많은 그 앱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50개 정도의 사스 앱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네. 저희는 사스 옵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를 다 사스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50개 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이제 조인을 했어요. 얘한테 15개 앱을 줘야 돼. 그럼 15개의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서 네. 이거를 하나씩 전부 다 할당을 하고 네. 거기까지 좋아요. 왜냐하면 입사를 했으니까 온보딩이니까 네. 달라고 할 거예요. 자기 앱이 없으면. 네네네. 근데 그럴 일 많이 없겠지만 오프보딩을 하는 사람이었을 때 이 네. 사람이 어떤 앱을 갖고 있는지 그걸 또 파악도 해야 되고, 가서 또 그 계정 네. 빼야 되잖아요. 네. 네. 빼야 되는데 관리자가 그래. 뭐 네. 갖고 있니? 네. 모르죠. 모르죠. 네. 그거를 모르는 게 문제죠. 아무도 모르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옥타로 다 이렇게 관리한다. 하나의 앱으로 만드는 것이 네.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앱 전략 기억해 네.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장일 상무님께서 SSO 말씀드렸는데 옆에 보시는 것들을 하나의 앱으로 전부 다 로그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 네. 플러스 온프렘도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사스만 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깜짝 놀랄 만한 SCIM.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시스템 포 크로스 도메인 아이디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네. 이거는 뭐냐면 옥타에 프론트엔드라는 그룹에 그 사람을 생성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네. 온보딩을 할 때. 네. 그러면 15개의 그 앱들이 자동으로 아. 할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라이프 사이클 네.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네네. 그 사람이 뭐 입사를 네. 하던 퇴사를 하던 어쨌든 옥타 맞습니다. 하나에서 중앙 맞습니다. 통합 관리 플러스 자동화까지. 맞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네. 그룹에서 빠지겠죠? 네. 그럼 빠지면 뭐 짜자자자 다 짜자자 빠진. 네. 디비에이션이 되는 형태. 네네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리소스가 감소돼요. 아. 와. 정말로.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했을 그럼 경우에는 더 많이 감소가 되겠네요. 네, 수억 단위로 생길 오. 수가 있다. 솔루션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네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플러스 SCIM의 오토메이션도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HR 시스템이 있을 거고 네. 뭐 AD도 있을 거고 있는데 이제 옥타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트리뷰션 레벨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네. 어트리뷰션은 속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HR 시스템에 이 사람이 어떤 부서인지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프론트엔드 부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동기화가 계속 돼 있어요. AD에도 어트리뷰션이 가고 네네. 옥타에도 가고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딱 정해놓고 이제 니네는 이 값을 갖고 가. 네. 그러면 옥타에서 그걸 읽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HR 담당자가 그냥 인사카드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옥타 그걸 읽어갖고 와서 아. 얘를 프론트엔드 그룹에다 집어넣어주고 아까 얘기했었던 지금 보시는 10개 앱을 쭉 다 할당해주는 형태예요. 옥타 가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회사에 늘 쓰는 HR 거기에서 뭔가 설정을 바꿨을 뿐인데 옥타가 그걸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동으로 배포해 준다는 거네요. 네. 이 이야. 시큐리티 팀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드가 굉장히 많이 네. 줄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네. 더 좋은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하셨는데 IDG 저희도 쓰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초기 그룹핑을 아주 잘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백엔드지만 프론트엔드에 뭐 피그마 같은 솔루션을 써야 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약간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IDG라는 모듈을 통해서 앱을 요청하고 승인해주고 뭐 복수의 승인자가 그 중에 한 명만 승인을 한다던가 절차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사유, 그다음에 그 월간 이 개인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리포트 그 자리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네. 자, 네 번째 벡터. 자, 이 지금 아까 50개의 앱이 하나의 앱이라고 하나의 앱처럼 움직여야 네네네.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다 연동이 돼서 자동화가 돼야 돼요. 진짜 이런 환경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됩니다. 야. 다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야. 그리고 이미 뭐 커리파이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런 앱들이 벌써 다 들어가 있어서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뭐 데이터를 올린다던가 네. 혹은 메일을 보낸다던가 슬랙으로 트리거를 날린다던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옥타에서 사용자가 커리파이 앱에 할당이 되면 지가 알아서 로지컬하게 네. 커리파이 코리아인지 먼저 봐요. 얘가. 그럼 보고 아 코리아네? 그럼 코리아 테리토리에 이 사람을 커리파이 할당을 해주고 네. 그리고 팔로알토에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해당 정책을 바로 집어넣어주는 아. 저희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슬랙 채널에는 이런 일을 했어라고 이제 노티도 알려주고 아,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저희도 한 150개 정도의 워크플로우를 지금 만들어서 자동에서 쓰고 와.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슬랙을 저희가 연동해서 잘 쓰는데 슬랙에 이렇게 키워드를 어출할 수 있게끔 해두고 그러니까 다스트라고 하면 동적 분석이죠. 네네. 예, 나왔어요. 동적 분석을 와, 하는데 네. 여기서 그냥 스캔이라고 키워드를 치면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그냥 여기서 바로 스캔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하나 더 창 떼어갖고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하고요. 근데 슬랙으로 다 해요, 이걸. 네, 다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점검 결과가 어떻게 네, 되는지도 네. 쭉 다 나오게 네.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관리 콘솔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클릭을 하면 관리 네. 콘솔로 갈 수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 얼마나 신기하다. 편하죠. 그래서 우리 뭐 개발자들도 이제 사실은 데브세브옵스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 이런 네. 것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음. 편리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옥타랑 네. 커리파이랑 팔로알토랑 이런 것들 다 연동해서 네. 하나의 앱처럼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관리 포인트. 관리 포인트 줄여야 됩니다. 그쵸. 이게 왜냐면 젠킨스 저희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네. 젠킨스에서 들으시면 참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물론 클라우드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픈 소스로 갖고 와서 네. 걔를 이제 컨테이너 형태든 혹은 EC2에다가 워크로드 형태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네. OS에 올렸죠. OS 관리해야 되죠. 네. 돈 나가죠. 복잡하죠. 그럼 이거 메인터넌스 해야 되죠. 패치해야 되죠. 네. 정말 패치도 많거든요. 네. 이거를. 근데 그런 리소스를 다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GitHub에 액션을 쓴다든지, GitHub 액션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대부 셋업스 파이프라인을 저희는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잘 돌고 있고, 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실제로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인스턴스를 올린다.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매니지드로 간다. 염두를 해주시면 네. 취약점 포인트나 위협 포인트가 확 줄어듭니다. 네. 또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네. 뭐냐면 데브세브옵스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다 만들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ISMS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데 네.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데브옵스 팀, 인프라 팀, 네트워크 팀 등등등.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거는 시큐리티 팀에서 드리븐하는 데브세브옵스였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지금 오른쪽 테이블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같이 해야 되고, 인프라의 오너는 당연히 데브옵스여야 되고, 네. 보안 컴포넌트는 시큐리티고, 인프라 에즈 코드랑 기덥스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폴리시 에즈 코드라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인프라 에즈 코드를 할 때 내가 정책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정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올릴 때 이 크기의
인스턴스는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는 중간 단계밖에 안 되고 CPU는 몇 개까지만 되는데 네 혼자 CPU를 막 20개, 30개 때려 넣으면 아예 활성화가 안 되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안 정책으로 다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에도 보안 정책이 걸리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같이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자원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시작점 점검은 데브세옵스에서 하고 그쵸. 제거는 데브옵스에서 하고 그리고 인프라 전체 로드맵 회의 꼭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나중에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위에도 이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되게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 맞아요. 그 교과서에 나오니까 해야 돼요. 이거는 위클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싱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근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 드리는 거는 CISO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여기서는 정말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설득을 다 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CISO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이겁니다. 비즈니스가 없으면 보안팀도 없죠. 없다. 집에 가야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보안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을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이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위험 조치를 하기 위해서 100억이 든다 그러면 못하죠. 안 하는 거죠. 그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CTO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이건 정말 경험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전 회사에서 그 개인정보를 아주 많이 다루는 그 업체에서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금융에 가면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야, 됐고 설명하지 마. CISO 들어오라 그래. 왜? 어차피 그것까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안 요건을 못 맞추면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일단 보안부터 충족시킨 다음에 얘기하자. 맞습니다. ISMS-P 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관리하세요? 프리파이로 하고 있네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이제 오는 거니까 CTO도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냐면 보안이 없으면 우리는 고객한테 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CEO는 이제 이걸 참 조율하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키 석세스 팩터 7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했었던 저희가 2차례 최초 심사를 받으면서 방금 같은 모델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저희가 ISMS-P를 다 이제 그 심사를 다 받았고 이제 취득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요소들을 참고하셔서 ISMS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한 2, 3분 정도만 쉬고 저희 빨리 다음 세션 준비해서 마지막 패널 토의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만 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